응애마을 심리인사이드 응심사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응애 여러분의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쁜 일도 물론이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3명의 응원단, 댕강, 댕실, 댕근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 응애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와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주 오랜 동네 친구로 지내왔어요. 사실 친구가 떠나던 날도 저와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죠. 돌이켜보면 친구가 당시에 취업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구직이 잘 되지 않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일 때도 많았고 사실 가끔은 저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굉장히 친구를 신뢰하고 있었고 구직이 원래 힘든 거니까 조금 이 힘든 길을 지나면 친구가 무조건 취업될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란 그런 믿음으로 응원의 말을 대강 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친구를 정말 믿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가 죽고 싶다고 했던 말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서 더 깊은 말들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제가 뭔가 친구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친구의 말에서 사인을 놓친 건 아닐까 자꾸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친구가 몇 달간 힘들어하던 모습이 꿈에도 종종 나오고 계속해서 미안함과 죄책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 친구랑 함께 지냈던 다른 동네 친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친구랑 자주 가던 동네 카페나 식당에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워낙 친했다 보니 친구의 부모님과도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친구의 부모님은 매년 조금씩 회복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죄책감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친구의 부모님도 이렇게 회복하고 있으신데 제가 뭐라고 못 이겨내나 싶은 마음에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제 시간만 3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는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주변 친구들이 저를 유난히 챙기는 느낌도 듭니다. 친구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썼다면, 더 자주 연락을 했더라면, 혹은 친구의 고민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생각을 떨쳐낼 수는 있긴 한 건가요? 물론 친구가 이런 제 모습을 싫어할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런 죄책감과 기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가 있을까요? 혹시 저처럼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진짜 저만 이렇게 유난스러운 걸까요? 아이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워지네. 진짜로. 3년이 흘렀다고 해도 사실은 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멈춰 계신 것 같아요. 나도 사연 읽으면서 약간 울컥할 정도로 뭔가 응애분의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죄책감이라는 단어도 막 쓰시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타깝다. 근데 나는 이제 마지막에 응애님이 스스로 되게 스스로를 유난스럽다고 느낀다고 지금 그니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유난스럽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고 좀 그런 걸 나누시는 것 같아. 슬픔의 강도가 부모님이 가장 많고 친구면 좀 덜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좀 마음이 더 아프네. 절대로 유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좀 충격적이고 정말 많이 슬퍼할 만한 일인 것 같아. 사실 나도 되게 가까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죽음을 겪어보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그 경험이 마음에서 절대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맞아. 뭔가 빨리 지워야 된다. 이런 또 강박에 시달리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 근데 물론 이제 워낙 친하셨으니까 부모님과 소통할 때 사실 부모님이 좀 나아가시고 있다는 걸 보면 나는 뭔데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당연히
자식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긴 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되게 노력을 하시면서 좀 지혜를 토대로 이겨내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응애님이 당연히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 그 그러니까. 경중을 따질 이유가 맞아. 없잖아요. 경중이나 맞아. 노력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음. 그게 좀 안타깝네. 응애님도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애도의 방식이나 강도는 정답이 아예 없잖아 사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정도가 다르고 능력치가 다른데 가장 이렇게 충격적인 일인 죽음 앞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혹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해도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막 연예인 자살이나 이런 거 봐도 충격 받고 막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럼 그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는 거냐? 그 절대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 가깝고 멀고 혹은 뭐 가족이고 가족이 아니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하기에는 맞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정말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애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오히려 빼앗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좀 드네. 맞아. 그래서 뭐 친구이고 3년이 지났고 그냥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응애님이 힘드신 거는 힘드신 거예요. 맞아. 정말.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막 애써 지우려고 하는 것도 나는 오히려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딱히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조건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탈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너무 오히려 무책임한 느낌이 드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친구분이 응애님한테 엄청 소중하셨던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사실은. 이게 꼭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대소사를 가족보다 친구가 더 많이 옆에서 목격할 때도 있고 가족한테 못한 얘기를 친구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아이고. 죄책감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자살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뭐 자살 생존자란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이 다 겪고 있는 좀 감정의 무게인 것 같아. 죄책감. 내가 조금 더 뭐 빨리 했더라면 뭐 if로 뭐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자살 유가족이나 아니면 자살하신 그 당사자의 지인분들이 진짜 말해줬던 대로 그의 말을 많이 떠올리곤 해. 예를 들면 내가 뭘 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내가 신호를 놓쳤던 건 아닐까? 내가 그때 연락이라도 한번 더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존자의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계신데 맞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책이랑 죄책감이 생겨서 한 사람이 떠난 거에 대한 슬픔보다도 자기 비난이 더 크게 남게 되거든. 근데 사실 지금 응애님도 스스로를 조금 비난하고 있으신 것 같아. 뭔가 죄책감이란 단어도 많이 사용하셨고 꿈에도 나오신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죄책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슬픔이나 아픔을 잘 보듬어 주시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너무 속상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응애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나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너무너무 큰 사건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조금 안아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트라우마인 것 같아. 요즘에 막 자살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 나는 주변에 자살도 사실 있고 먼 사람의 자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마음을 추스리고 애도할 수 있을까? 죄책감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약간 실질적인 방법이 나는 궁금해지기도 해요. 뭔가 지금 내가 떠오르는 것 하나는 사실 애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실제로 이중처리 모델이라는 이론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애도를 겪는 사람이 슬픔에 빠지는 시간과 일상에 집중하는 시간을 이중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뜻해. 근데 이제 죄책감을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가끔 내가 이렇게 일상을 잘 그냥 살아가도 되나? 내가 이제 혹시 이 사람을 잊은 건가? 이런 맞아. 죄책감도 있으시거든. 원래 애도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도 하고 뭐 물론 응애님 사연에는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혹시나 응애님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다 갑자기 일상을 잘 살게 됐을 때 이제는 내가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원래 인간이 그렇게 슬픔에 빠지는 시간과 일상에 집중하는 시간을 오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 텀이나 깊이도 되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식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그걸 좀 알아두시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대처하기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일단 들어.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 아들이 자살로 죽었는데 웃고 있네?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이런 게 막 잘 보이잖아. 사실 집에서는 울고 있는데 밖에서는 웃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이중 그 처리 모델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뭔가 너무 각박한 것 같아. 사실 자살 유가족, 자살 생존자분들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까. 진짜 충격적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는 사회적 문화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기는 해. 맞아.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로 뻗쳐나갈 수 있지만 이걸 아는 게 모든 사람이 이걸 아는 게 애도하는 사람에 대한 좀 예우나 해석에 대한 좀 자유로움을 줄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 맞아.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히려 빠르게 떨쳐버림으로써 정말 해결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사람마다 처리 방법이 정말 다른 것 같고 맞아. 기본적인 회복 탄력성의 그 수준이라고 할까나?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여기도 표준적인 뭐 일반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네. 그래서 응애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이상하지 않고 절대 뭐 어떤 감정을 지금 뭐 느껴야만 되는 거고 어떤 상태여야만 하면 되는 거고 뭔가 지금 상태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힘드신 것 같거든. 힘드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한테도 도움의 요청을 주셨지만 또 주변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 돌아가신 그 친구분이랑 같이 갔던 뭐 장소나 이런 거 있어서 아직 좀 트라우마가 많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장소 좀 약간 일부러 회피하는 것도 필요할까 싶네. 근데 뭐든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본인의 마음을 이제 허락하는 선까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나는 자꾸 이제 응애님이 죄책감이랑 이 감정이 섞이니까 이게 더 무겁고 침울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해서 만약에 죄책감을 조금 더 벗어내신다면 같이 갔던 장소에서 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친구가 보고 싶을 때 그 공간에 갈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렇네.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차라리. 뭐 응애님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신 후에도 가기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함께했던 곳을 갔을 때 추억하면서 추모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뭔가 이것도 자꾸 응애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근데 또 벗어나시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안내드리고 싶기는 한데 나는 무엇보다 예를 들면 뭐 더 잘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이성적인 생각하잖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비논리적인 생각이거든. 어떻게 보면. 맞네. 뭔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진짜 그만큼 친구를 소중하게 여겼나 보다. 사실은 그 되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데 그 앞선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뭔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거에 너무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 한 사람이 죽기로 한 거를 또 한 사람이 막기도 힘들어. 맞아. 쓴소리일 수도 있긴 한데 한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좀 책임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좀 덜어나셨으면 좋겠어. 부모님도 다 안 된 거잖아. 그만큼 또 맞아.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살을 하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응애님이 혼자만으로 막기 힘든 걸 수도 있잖아. 흔히 말해서 댐을 혼자 못 막듯이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아. 마음도 있어. 맞아. 절대 응애님 탓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감정과 선택을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모든 감정 선택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 맞아. 우리 스스로도 못하는데. 맞아. 그래서 본인한테 너무 그런 책임감을 많이 이렇게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무엇보다 아까 이제 우리 댕실이가 말해줬듯이 상담사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 이 마음을 다 이렇게 본물 터지듯 쏟아낼 만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 맞아. 편하게. 근데 어쩌면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사연에 느껴지지 않아? 왜냐하면 기존에 친했던 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만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건너서 나를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많네. 약간 또 미안한 마음 가지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끙 하고 있는 계신 것 맞아. 같아요. 그럼 아예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제3자의 상담사분에게 가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받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맞아.
왜냐하면 감정이 존재할 수 있게 좀 안전한 공간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슬픔, 죄책감 이런 것도 심지어 다 한번 털어내셨으면 좋겠고 한번 쏟아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나요. 갑자기 거기는 각각의 감정별로 성이 있잖아. 그 성에 좀 다 남겨서 보내는 작업.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애도와 추모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맞아. 남겨두고 싶으면 남겨둬도 되는데 또 필요한 건 보내줘야 하는 거 보내고. 근데 그러려면 또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댕강이가 말한 것처럼 죄책감이란 감정은 좀 빼면서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이 응애님에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슬픔이랑 죄책감도 되게 뭉쳐 있으신 것 같아서 본인의 슬픈 감정을 못 보시고 있으시고 그 죄책감에 너무 방점을 두신 것 같다는 게 내 계속되는 생각인데 그래서 좀 친구가 그러면 죄책감의 대상이 되면 고통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그게 정말 응애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응애님의 친구분도 원하시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슬픔이랑 죄책감을 의식적으로 좀 분리하려고 하는 거? 그 분리를 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오히려 뭔가 응애님에게 포커싱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포커싱하는 게 필요한 건가? 그래서 내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치, 이거를 이프를. 앞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 내가 얼마나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들까? 근데 이게 참 그런 친구를 잃었다는 게 나한테 되게 슬픈 거네? 좀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는데 결국 나를 중심으로 두는 거네. 그치. 근데 이제 나를 중심으로 둔다면 아마 응애님이 좀 거부감을 들어하실까봐 그치.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둘이 소중했구나. 그게 그만큼 나한테 타격을 주는구나. 너무 소중했기에 아프구나. 그렇게 보시면 죄책감에선 조금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완전히 이입돼 있다기보다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맞아. 위험해. 나에 대해서 집중한 걸 수도 있거든.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 친구와의 관계로 자꾸 가는 거. 나한테만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 그렇네. if를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 그치. 있는 거네. 이거는 조금 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 친구와의 관계의 의미화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느껴지는 게 사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우리가 당연히 같이 오래오래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라진다는 건 아니거든. 나는 항상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준 영향과 그 사람과 나눈 감정이나 대화 같은 게 내 안에 살아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해외에 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여기잖아. 특히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말로 그 좋았던 거를 뭐랄까 떠올리기 담는 어렵지, 그치. 게 되게 힘든 것 같아. 근데 막 해외를 보면 뭐 자살은 아닐 수도 있지만 춤추시고 그런 장례 문화도 되게 많잖아. 막 서로 항상 맞아. 해피하게 그분의 되게 좋았던 모습을 기억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떠나신 분이 원하신 걸 수도 있겠다. 예쁜 모습을 남기고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게 원하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렇네. 아 진짜 마음이 무거워지는 좀 그러니까. 사연이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너무 많고 그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그냥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 자살이라는 것의 좀 근본적인 원인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 작은 액션이라도 좀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맞아. 그리고 옹혜님이 조금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소리도 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죄책감과는 좀 멀어지되 슬픔에는 한번 푹 젖으셔서 다만 그걸 안전한 공간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맞아. 안전한 대상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거를 친구가 원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죄책감은 빨리 덜어내셨으면 좋겠지만 슬픔은 옹혜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오래오래 뭐 마음에 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마음껏 우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웃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맞아.
그래서 오늘도 좀 무거운 사연이긴 했지만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응애님의 상태 자체를 좀 지지해드리고 싶고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죄책감은 벗어나시 돼 충분한 애도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 정말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거치시면 아마 좀 더 숨 쉴 구멍이 생겨나실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응애님을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